네, 안녕하세요. 7주차 1강 8.2절의 공통 소스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8-5는 JFET 공통 소스 증폭기예요. 자기 바이어스된 JFET 공통 소스 N채널 증폭기입니다. 1학, 1학기 때,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이 2m 트랜지스터, 2m 공통 회로를 배웠을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점은 요거 MPN이 지금은 JPET으로 바뀐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증폭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요 회로만 갖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처럼 이제 직류 해석 그리고 교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교류 해석 그래서 그걸 중첩에 정리 적용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 이런 회로를 봤을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좌측에 V2라고 써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목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입력이다라는 얘기예요. 입력.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시그널 제너레이터,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실험을 하죠. 우리 학교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목소리, 마이크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교류 신호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 신호에 약간의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음,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다라는 신호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잡음이 내 목소리 이외의 잡음이 직류 성분인 직류로 포함되어 있는 직류라는 얘기는 이렇게든 이렇게 꾸불꾸불 하든 간에 이렇게 직류 교류란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볼트 이상에서 이쪽으로만 존재하면 이것도 직류죠. 또는 마이너스 쪽으로도 이쪽으로만 존재하면 얘도 직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찌글찌글하면 그걸 맹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내 목소리 이외의 이런 잡음 성분이 낀 직류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 신호에. 그래서 결국엔 요 지점의 파형은 약간 찌그러져 있으면서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서 뭐 가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간다라고 하자고요. 그런 신호에서 이 커페이터의 역할은 직류 성분을 차단을 해요. 즉 어떻게 차단하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회로 여러분들 배우죠. R하고 C가 있다라고 쳐 이렇게 R하고 커페이터가 있어. 얘가 5V 직류예요. 5V 직류.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최종적으로 몇 볼트가 걸릴까요? 0볼트일까 0볼트일까 마이너스 5볼트일까 뭐 3볼트일까 2.5볼트일까? 커페이터의 값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저항의 값에 따라 여기 다른가요? 이거는 무조건 직류 전원일 경우에는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5볼트가 뜨죠,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분국 현상, 전기 자기학적으로 얘기하면 분국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5볼트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 얘기는 이 저항 양단에는 몇 볼트 걸린다는 얘기야? 0볼트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0볼트라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즉 5볼트랑 여기 5볼트 당구 용어로 얘기하면은 서로 맞다이다라는 얘기야. 맞다이. 웃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커페이스터는 그래서 직류일 경우에는 직류를 차단을 합니다. 직류를 차단해요. 이걸 수식적으로 리액턴스 성분 얘기할 때는 좀 이따 다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신호가 이렇게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교류라고 합시다. 이러한 교류라고 하자고. 직류와 여기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직류 성분이 포함된 거야.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3 플러스 사인 ET다라고 할 경우 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3이라는 신호는 VT라고 했을 경우 3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류 성분이야. 3볼트가 계속 간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에 sin ET라는 신호는
t 꼴이 0일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여기가 1이 되는 것이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러한 신호와 3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더해지면은 지금 더해진 게 VT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3 더하기 여기가 최대값이 1인 거니까 3 더하기 1이면 몇이야? 4가 되지. 그래서 여기 4일 때 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파행이 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가 되겠지. 3 빼기 1 해가지고 여기가 2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사인 신호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인 신호에다가 이런 사인 신호에다가 3이라는 직류 성분을 더해주면은 그 파형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류 성분은 커페이터가 이제 차단을 한단 말이야. 아까 5볼트 여기가 5볼트 더하기 아니 여기 3볼트 더하기 사인 2t다라고 하면은 이 직류 성분에 해당되는 사인은 3은 여기서 막혀 못 가. 그래서 뭐만 나가진다? 그렇지. 이 교류 성분인 사인 2t만 나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파형에서 뭘 빼? 그렇지. 3을 빼준다라는 얘기야. 직류 성분인 요 3을 빼주면은 이 신호는 어떻게 되겠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사인 2t만 이렇게 나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여기에서 여기 양단 간에 이제 여기를 플러스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잡은 거야. 여기 요 지점의 신호 이거를 VG라고 할게요. 여기가 게이트니까 VG에 걸리는 파형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직류 성분은 차단됐어. 아까 그 입력 신호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인 ET라는 이러한 교류 신호가 나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로도는 소신호야. 소신호.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겠지만은 몇 미리볼트 정도의 아주 작은 레벨의 전압이다라는 얘기야. 그 전압이 시료값을 보통 표현하는데 그 전압으로 이제 나가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작은 신호를 나는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죠. 요 신호가 이렇게 이제 게이트로 이제 들어가지면은 이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ID는 우리가 ID SS 식 7-1 식 1 마이너스 VGS 오프의 VGS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게이트하고 소스 간에 V의 GS가 소스 간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뜨는 전압이 지금 이런 식으로 파형이 뜨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게이트 소스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할 겁니다. 여기가 증가하면 ID는 드레인 전류는 어떻게 돼? 증가되겠죠. 여기가 감소하면 ID도 감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감소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이 ID가 여기에 VGS 여기는 VG 이것은 V의 인이 되겠죠. 직류 성분이 차단된 오리지널 입력 신호다라는 얘기예요. 잡음이 차단된 VG다라는 얘기예요. 그 신호가 여튼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얘기야. 지금 VGS가. 그럼 ID도 어떻게 될까? 여기는 지금 VGS라고 할 경우 VGS Q라고 쓸게요.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전달 특성 곡선에서 이렇게 2차 함수적으로 나가잖아. 이게 ID고 이게 VGS 거고 여기가 VGS 오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튼 그래서 동작점 Q라고 하면은 여기 Q가 되는 건데 이 Q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입력 신호가 요거를 해서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교류 신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뜬다라고 하자고 이렇게 이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얘가 내려가지면은 드레인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나가지니까 요 지점에 대해서는 전류가 여기 기준을 여기로 동작점 Q를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전류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지 지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이 지점으로 와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드레인 전류 값이 여기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런 식으로 파형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지면은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질 거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뜨겠네. 이렇게 요 동작점 Q 전압 여기 VGS1이라고 한다면은 요 지점에 해당되는 ID1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여기야. 그리고 여기를 VGS2라고 하면은 이거 여기 이렇게 나가지는 거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파형이.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드레인 전류는 여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파형을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드레인 전류가 얘의 전압이 이렇게 감소하고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감을 하면 아이디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걔를 갖다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증감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증가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전압 강화가 V의 RD라고 하는 여기 RD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드레인 전류가 ID가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 VRD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감소하면 또 감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증가가 ID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뜨겠네요. 그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거 VD라고 할게요. 여기 드레인이니까 VD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전압값이 당연히 전체 걸리는 전압에서 VDD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잖아. 그게 VD잖아. 그쵸? 그러므로 얘가 증가하면은 여기가 지금 V의 RD야. 전체 전압은 VDD인데 VDD에서 VRD를 빼주면은 여기 VD가 되겠네. 그치? 그건 VD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뜨겠다라는 거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지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VDD에서 요거 빼준 것이 요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뜨는데 이제 증폭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류에 대한 고찰 그리고 교류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이제 증폭이 어떻게 되는가는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여기로 오는 전압은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2m 그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전압 분배 바이어스를 걸어줬었죠. 그래서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생기게 해서 요쪽에 흐르는 이때의 파형은 여기가 5V면은 5V 이상의 교류 신호가 들어가지는 거지. 여기가 5V면은 여기 입력으로 들어온 신호가 아까대 저항 없을 경우에는 요 지점은 어떤 신호였냐면은 이런 신호였어요. 그 직류 성분이 차단되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지. 얘를 만일 아무 저항이나 이런 거 없이 증폭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증폭이 돼야 할 거야. 그쵸? 그런데 실제로 증폭을 하면은 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건 증폭이 안 돼. 즉 위에 있는 것만 요 위에 있는 파형만 증폭이 되지 여기는 그냥 0V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신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원래의 신호는 이런데 증폭하니까 마이너스 신호는 증폭이 안 돼. 접지 이하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증폭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의 신호를 제대로 증폭하기 위해서는 요 신호가 원래 이런 신호였는데 얘에다가 이걸 바이어스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옵셋을 걸어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정도 여기가 마이너스 1V라고 한다면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V라고 하면은 그거 마이너스 1V보다는 크게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V 이상이 돼야지 밑으로 내려가는 그 교류 부극성 반대로 들어가는 그 마이너스 전압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증폭을 해도 이 신호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증폭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증폭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깎인다라는 얘기야. 내 귀로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야. 파형을 재도 요 밑에 있는 건 안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키워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바이어스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그래서 입력단이기 때문에 입력 바이어스를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다 RG라는 저항을 달아줌으로써 여기에는 이 신호는 이제 여기 전압을 파형을 보면은 이걸 VG라고 했죠. 이 VG는 그래서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직류 전압이 바이어스 되어 있는 이러한 입력 전압을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가지면 이제 증폭이 된 거야. 증폭되는 건 이제 따질게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자세히 봐야 돼요. 증폭이 됐어. 교류 신호로. 그런데 출력단도 보면은 여기가 출력단이야. 여기가 V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요 커페이터가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자고. 그래서 그게 V 아웃이야. 여기 출력단이 여기 저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증폭이 이렇게 되죠. 증폭이 이렇게 되진단 말이죠. 이거 마이너스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도 출력단에다가도 이 RS라고 하는 소스 저항을 달아줍니다. 그렇게 달아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도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냐. 이게 VRS잖아. 이 저항이 없으면은 이렇게 쭉 직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VDD에서 여기 전압 빼준 거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전압이 딱 걸려지면은 이제 VRD라는 전압이 걸려지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드레인과 소스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요 전압을 더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아까 되는 V의 DS는 V의 아웃이 되는 건데 다 지우고 다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의 지금 아웃이야, 아웃인데 저항이 없으면 V 아웃은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니까 V의 DS라고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V의 D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직류에 해당돼 버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키워줘야 되겠어. 즉 교류 이러한 신호가 증폭을 시키려고 했는데 출력단 여기 나타나는데 저항이 없으면은 얘는 이 신호를 증폭을 못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도 DC 옵셋 즉 출력단에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저항을 적절하게 달아주면은 이제 증폭된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증폭을 시켰어. 증폭을 여기에 시켰어. 그래서 출력단이 이렇게 나와죠. 그런데 이 RS가 있으면은 전류가 RS가 없을 때보다 ID가 많이 흐를까 적게 흐를까? 즉 회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접지 들어갔어. 여기가 VDD야. 여기 ID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의 DS라고 할 경우 여기는 V의 RD고 ID는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저항이 있으면은 전류는 어떻게 될까? 더 못 흐르겠지. 저항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렇죠? 저항이 없으면은 최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우리 특성곡 커페이터 최대 전류 할 때 내가 얘기를 했었죠.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는 최대 전류가 많이 안 흐른다라는 얘기지. 즉 증폭 효과가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커페이터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커페이터 하나 달면서 어떻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은 이제 저항을 달았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그 파형은 출력단에 DC 바이어스가 걸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실제로 커페이터가 없을 때는 여기 파형을 어떻게 뜨냐 하면은 DC 파워 여기 뭐 5V라고 하면 5V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떠버려. 이렇게 직류로 떠버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커페이터 C2를 하나 딱 달아준 거예요. C1, C2에 있는데 이걸 C2라고 표현했네요. 우리 교재. C2를 달아주면은 이 커페이터는 어떻게 한다고? 뭐 한다고? 아까도 여기에서는 어떤 성분이었어? 직류 차단하고 교류 통과시켰지. 마찬가지로 얘도 직류는 차단해, 교류는 통과시켜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러한 신호를
통과를 시켜줘. 이거를 우회한다라고 해. 그래서 우회, 저항을 우회해서 이쪽으로 통과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회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커페이터를 우리는 바이패스 커페이터, 바이패스 커페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러한 신호가 여기에 떠 있는데 직류 성분을 이렇게 뜨는데 여기가 통과가 돼 버리니까 얘를 빼주면 돼. 그래서 자 여기를 이러한 신호에서 이러한 신호에서 5V인데 내가 이거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그런 게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작기나마 그런 상황에서 이 커페이터 C2로 이 신호가 빠져나가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출력단은 이제 이러한 신호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C3 없을 경우에 지금 요 출력단이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입력 신호는 여기 입력 신호는 VH는 이러한 동작점을 해서 이렇게 뜨고 마찬가지로 전류 ID도 이런 식으로 동위상이야. 입력 신호에 대해서 V인에 대해서 동위상으로 이렇게 뜨는데 이 출력단 여기는 커페이터 C2를 통해서 이러한 신호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뺀 이러한 신호가 나가지는 거야. 즉 이 신호하고 전류, 드레인 전류랑 입력 신호 V인 신호랑 했을 때 위상이 몇 도 차이 난다? 그렇지, 180도가 차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180도. 그래서 180도 나게끔 이제 여기에 증폭되어서 이제 여기 출력단이 나가시는 거예요. V out OT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증폭이 돼서 나가지는 거야. 근데 V2는 어떤 신호였어? 원래 우리 목소리 또는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시킨 신호는 이러한 소신호, 이건 뭐 미리볼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단위는 작은 신호가 이렇게 해서 나가지는 이런 신호였는데 얘는 지금 직류 성분이 요만큼 5V면 5V의 직류 성분이 바이어스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져 버리네. 즉 이 신호가 아니야. 이거 교류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교류 신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교류 신호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달아줬어? 그렇지. 또 여기도 교류 신호만 통과하고 직류 신호 이 5V에 해당되는 전압은 없어지게끔 차단하게끔 커페이터를 또 달아준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제 이걸 V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V 아웃이라고 하는 이 V 아웃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5V였어. 5V에서 5V를 딱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러한 교류파 신호가 나가지겠다라는 얘기죠. 이 신호는 원래 이 신호하고 뭐만 차이는 있냐면은 위상차만 180도 차이가 나요. 180도 차. 나머지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폭을 많이 시켰죠. 증폭은 어떻게 이제 저항값 커페이터 값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증폭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또 자세히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위상차라는 얘기는 시간 t에 대해서 조금 늦게 들린다는 얘기야. 늦게 딜레이인 거야. 대신 목소리는 동일하게 나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페이터 C3를 달고 여기에 부하, 뭐 이어폰이면 이어폰, 헤드셋이면 헤드셋, 얘들도 다 내부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RL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RL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신호를 출력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회로에 대한 전체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글로 써놨어요. 회로 설명해가지고 커페이터 C1, C3, C1하고 C3는 그래서 교류 신호는 통과시키고 직류 신호는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결합 커페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플드 커피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저항 RG는 아까 바이어스 걸어준다라고 했어. 트랜지스터 2m 공통 회로에서는 2m 증폭 회로에서는 여기 전압 분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자기 바이어스 회로를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 0V가 돼가지고 VG가 0V가 돼서 드레인 전류 전달 특성 곡선에서
VHS 여기가 0볼트 되도록 해가지고 여긴 그때는 이제 이건 바이어스 걸어주려고 또 RS 달았었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 0볼트는 여기 VHS하고 동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작점 Q 갖고 동작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건데 여튼 0볼트가 되도록 함으로써 교류 입력 신호에 적당한 전압 크기의 직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저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G는 그래서 뭐 수 메가 이제 큰 저항 값을 여기다 달아주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직류 바이어스 전압 걸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볼트 걸리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의 목적은 그래서 직류 바이어스 전압 걸어주겠다라는 얘기야. 직류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얘기는 교류 아까 얘기한 이 V인 신호는 교류 신호에 직류가 걸려 있는 것이었고 얘를 차단한 거야 직류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된 것을 얘를 증폭을 못 시켜주니까 마이너스 전압은 증폭을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밖으로 들어가는 전류에 대해서는 역으로 들어가는 전류에 대해서는 증폭을 못 한다라는 얘기. 이쪽으로 가는 건 증폭이 되는데 여기 R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올라가는 거는 이건 증폭이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는 증폭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이어스 걸어준다는 얘기지. 위로 전압을 키워준다라는 얘기야. 키워주기 위해서 저항을 달아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직류 바이어스 입력에 대해서 교류 입력에 대해서 직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한 것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저항 RS는 마찬가지로 입력에다만 직류 바이어스 걸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출력에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출력에도 이러한 출력 신호를 증폭을 이렇게 했어. 근데 내 마이크로 이어폰으로 들으려면은 이거 반대로 오는 신호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또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출력단에 바이어스 걸어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저항 RS는 입력단의 직류 바이어스 저항 RG와 마찬가지로 출력단에도 적당한 직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저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커페이터 C2는 교류 신호를 이쪽으로 우회하도록 바이패스 시키도록 달아준 거예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달아준 것이죠. 우리 교재는 우리 지난 학기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교류 접지라는 용어로 쓰죠. 그래서 교류 접시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교류만 이쪽으로 통과시키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 그리고 뭐 C3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제 결합 커페이터 해가지고 출력단 여기 재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BJT 증폭기와 마찬가지로 FET 증폭 회로도 직류와 교류 동작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래프적인 해석 좀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강 때 보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